1962년 이 작은 도서관에서 한 소년의 운명이 바뀝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무심코 이곳에 들른 소년은 좋아하는 수학 코너를 찾습니다.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다가 그는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마지막 문제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었죠. 이 책에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10살 소년도 이해할 만큼 쉬웠습니다. 300년이 지나도록 푼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소년은 금세 마음을 뺏겼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앤드류 와일즈. 그는 10살에 평생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를 만났습니다. 수학 시간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는 몇 분 만에 풀기도 하죠. 근데 어떤 수학 문제는 그것을 푸는데 몇백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골치 아파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이기도 하죠. 영국의 꼬마 수학자가 도전한 문제는 350년 전 여기 프랑스에 사는 한 수학자가 낸 문제였습니다. 17세기의 이 건물은 치안판사 본부였습니다. 저기 문제를 낸 사람입니다. 피에르 드 페르마. 그는 이 재판소의 수석 판사였습니다. 사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건 본업이 아니라 그의 취미입니다. 그의 취미는 수학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달나라에 로켓을 날려 보낼 수 있는 것도 그의 덕분입니다. 그는 극대 극소값 이론으로 미적분 탄생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죠. 그는 옆구리에 늘 아리스메티카라는 수학책을 끼고 살았습니다. 재판이 없을 때는 책에 나온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삼각수 문제를 풀기도 하고 직접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마추어답게 수학적 아이디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여기저기 메모로 남겨놓았습니다. 논란이 되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툴루즈 도서관에서 페르마가 직접 들고 다닌 아리스메티카를 찾았습니다. 페르마의 사인도 보입니다. 이 책이 페르마가 실제 들고 다녔던 아리스메티카입니다. 1575년에 출간됐죠. 페르마는 이 책 2장 8번째 문제 여백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입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는 많습니다. 페르마는 이 방정식에서 지수만 살짝 바꿉니다.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정수는 무엇일까요? 페르마는 없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 이상의 그 어떤 정수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페르마는 그 아래 하나의 주석을 더 달아놓죠. 나는 경이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여백이 좁아 여기에 다 옮겨 쓰지는 않겠다. 그 말 때문에 전 세계 수학자들이 페르마의 문제에 뛰어듭니다.
페르마의 정리에 뛰어든 첫 번째 도전자는 오일러입니다. 시력을 잃어서도 7년이나 더 연구를 했고 이때 수학계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서 풀어야 할 방정식은 산더미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모든 지수를 다 풀어야 했으니까요. 페르마의 정리의 지수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는 특징이 있죠. 어떤 자연수든 소수이거나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자연수는 소수로 분해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바탕 소자를 써서 바탕이 되는 수, 소수라고 부릅니다. 이를 제외하면 어떤 자연수든 소수거나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만 풀면 모든 지수가 다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100년 만에 드디어 어떤 가능성에 도전하게 됩니다. 오일러는 먼저 지수가 3인 경우에 도전하죠.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수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수, 그것은 허수입니다. 허수는 기존의 수체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도입할 때부터 상상의 수, 허수라고 명명했죠. 허수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넓이가 1600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빚을 져서 3200을 잃었다고 칩시다. 남은 토지는 마이너스 1600. 이 토지의 한 변은 얼마일까요? 40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40도 아닙니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이것이 허수입니다. 오일러는 허수를 이용해 3을 증명한 다음 5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오일러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그 증명의 첫 단추를 열었지만 증명 자체를 완성하진 못했습니다. 오일러라는 위대한 수학자가 증명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다른 수학자들에겐 아주 큰 충격이었죠. 저주받은 문제. 그러나 수학자들은 점점 이 문제에 빠져들었습니다. 페르마가 남긴 정리들 중 이 문제만 끝까지 풀리지 않았죠. 문제가 생기고 약 300년이 흐릅니다. 1975년 앤드류 와일즈는 케임브리지 대학 박사과정을 받습니다. 연구 주제는 타원 곡선. 이때까지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타원 곡선의 방정식은 상수 A, B, C를 변화시키면 무한히 많고 다양한 방정식을 도출해내는 아주 특이한 방정식입니다. 모든 타원 방정식을 모듈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듈은 대칭의 성질을 연구하는 새로운 수학 영역이었습니다. 타원 방정식을 연구하던 앤드류 와일즈에게 기회가 생겼죠.
강의실에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수백 명의 청중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칠판에 빽빽하게 쓰인 난해한 수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4분의 1도 채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풀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죠. 그는 이 문제를 아주 독특하게 접근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페르마의 정리가 틀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방정식이 성립되겠죠. 이것을 변형시키면 타원 곡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타원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타원 방정식은 모듈로 전환할 수 있다. 타니야마와 시무라의 추론입니다. 이 방정식은 페르마의 정리가 틀렸다고 가정하고 얻어진 방정식이니 존재하지 않는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추론이 맞다면 모듈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앤드류 와일즈는 타니야마 시무라의 추론이 옳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틀렸다고 치고 얻은 이 방정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옳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0살 작은 도서관에서 품었던 꿈이 이루어졌죠. 다음 날 신문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수학적 사건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는 드문 일이 벌어졌죠.